피해야 할 은퇴 전략 5가지와 대안. 김 씨는 자녀에게 대학은 물론 유학자금, 결혼자금까지 지원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노후에 부모를 봉양할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자식은 공부를 마치고 미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 행복하신가요? 오늘은 절대 피해야 할 은퇴 전략 5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은퇴 전략을 세웠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은퇴 전략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실수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믿고 의지한 은퇴 전략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알려드리고 그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끝까지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은퇴 전략, 그 위험성과 대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자식의 교육과 결혼의 모든 자산을 소비해서 결국 말년에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실수입니다. 김 씨는 평생 자녀 교육에 힘을 쏟아 자신의 은퇴 자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은퇴 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지출하는 자산의 내용과 시기를 정해놓고 개인적인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에게 대학까지의 학비를 지원하고 그 이유는 스스로 준비하라고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도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이 허락한다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일하는 것은 경제적 이점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2. 가능한 한 오래 일하기 과신의 위험과 현실적인 대안. 박 씨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늦게까지 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늦게까지 일한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별도의 은퇴 자금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60세에 은퇴를 강요받게 되었고 충분한 은퇴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오래 일할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펀드를 통해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퇴 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의존하는 전략, 불확실성의 위험과 현실적인 대안. 이 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나 성당에서 은퇴 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은퇴 후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은퇴 전략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타인이나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보험 상품을 통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동성 연금 상품에 의존하는 전략, 높은 수수료의 위험과 대안. 최 씨는 변동성 연금 상품에 투자하면서 복잡한 수수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높은 수수료가 발생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퇴 자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변동성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수료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하기 쉬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IRP나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ETF를 고려해 보세요. 또한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품 선택 시 리스크와 수익률을 충분히 비교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지나친 인출 비율 설정, 재정 고갈의 위험과 대안. 정 씨는 은퇴 후 초기 몇 년 동안 많은 여행을 다니며 인출 비율을 4%로 설정했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은퇴 후반부에 자산 고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4% 안전 인출 규칙. 4% 안전 인출 규칙이란 미국의 재무 분석가인 윌리엄 벤젠이
1994년에 제안한 것으로 은퇴 후 첫 해에 총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인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30년 동안 자산 고갈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의 파이어족이 은퇴 시기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기준 자산 규모는 보통 10억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4% 인출 규칙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기대 수명이 길어질 경우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인출 규칙을 따르더라도 은퇴 초기에는 더 보수적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산 관리에 신중을 기해 3.5%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이후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일정 비율의 자산을 현금이나 저위험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길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은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